혹시, 이 사람이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,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? 최근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된 한 목록이 있거든요.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이랑은 좀처럼 가까워지기 힘든지 그 과학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.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화는 자꾸 겉돌고 관계가 더 깊어지질 않는 그 답답한 느낌. 그쵸? 꼭 무슨 투명한 벽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만 같죠? 바로 이 답답함에서 저희의 분석이 시작됐습니다. 한 네티즌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는 목록을 올렸는데 이게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. 과연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불평일까요?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심리적인 패턴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? 자, 바로 이 목록입니다. 어떠세요? 내용이 꽤나 도발적이죠? 교사부터 특정 직업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랑 또 반발을 동시에 샀습니다. 근데 저희는 이걸 정답이라고 보진 않을 거예요. 대신 아주 흥미로운 단서로 보고 이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요, 이런 개인적인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과학이라는 렌즈로 이 고정관념들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. 과연 이 주장들 뒤에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까요? 이 목록을 만든 사람은 특히 교사랑 소통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요. 뭔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유연하지 못하다,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. 과연 이게 그냥 그 한 사람의 성격 문제일까요? 아니면 그 직업이 가진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? 사회학에서는요, 바로 이럴 때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감정노동이라는 건데요. 이건 내 진짜 감정이 어떻든 간에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감정을 계속 표현해야 하는 걸 말해요. 특히 교사나 간호사처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정말 높은 수준의 감정 노동이 필요하죠. 바로 이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직장에서 감정이라는 배터리를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. 그럼 퇴근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선 어떨까요? 이미 방전된 상태인 거죠. 이때 보이는 경직된 태도는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어쩌면 직업이 남긴 소진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. 사실 우리가 피해야 할 건 특정 직업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. 진짜 원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네 가지 생각의 함정에 있거든요.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인지적 경직성입니다. 뭐랄까, 생각에 박힌 굳은 살 같은 거죠. 한 번 이게 맞다고 믿으면 그걸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요. 아까 교사 예시처럼 특정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. 이게 꼭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. 늘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생각의 고립을 말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한 직업군에만 계속 속해 있다 보면 다른 분야 사람들 생각은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요.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. 세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.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. 거봐,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. 이 편향은 앞에서 말한 인지적 경직성이랑 사회적 고립을 더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이 바로 표본 편향입니다. 어쩌면 이 논란의 리스트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. 내가 겪어본 몇몇 교사나 인플루언서가 좀 별로였다고 해서 모든 교사와 인플루언서가 다 그럴 거라고 일반화해버리는 오류. 내 경험이라는 아주 작은 표본으로 전체를 다 판단해버리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함정에 그냥 빠져 살아야 하는 걸까요? 운명 같은 걸까요? 다행히도 심리학자들이 이 함정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를 발견했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그릿입니다. 그릿은요,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근력 같은 거예요. 아주 오랫동안 붙들어야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정과 끈기를 잃지 않는 힘이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릿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는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릿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. 그릿이 있으면 굳어버린 생각을 깨부실 수 있고요.
인지적 경직성 극복, 좁아진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습니다. 사회적 고립 극복,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고 확증 편향 극복, 편협한 경험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죠. 표본 편향 극복. 자, 그럼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정말 그 목록에 나온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? 정답은 아니요입니다.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 받는 압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아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여성 중심 환경에서 겪는 감정 노동 스트레스랑 남성 중심 환경에서 겪는 경쟁 압박 스트레스. 스트레스의 종류는 분명 다르죠? 그런데 결국엔 둘 다 개인을 지치게 만들어서 관계를 힘들게 한다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성별이나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의 압박인 셈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중요한 건 누구를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입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장착해야 할 새로운 렌즈입니다. 첫째, 상대방의 직업이나 배경 같은 유형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혹시 생각의 함정이 보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. 둘째,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릿을 가졌는지 보세요. 그게 관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눈앞의 한 개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겁니다.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,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.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생각의 함정 중에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되어버린 건 없을까요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